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교복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제주에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교복업체는 주문 제작을 한다는 핑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딸과 함께 교복점을 찾은 A씨. 올해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이 무료로 지원되는 줄 알았지만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복을 편하게 입으려고 큰 사이즈로 주문했는데 따로 주문 제작을 해야 한다며 추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마치 교복 업체가 무상으로 교복을 해주는 것 마냥 그런 횡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교복업체를 선정해 공동구매 계약을 맺으면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만으로 동계와 하계 교복을 모두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사이즈가 큰 교복을 구입하면 기성복이 아닌 주문 제작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브랜드의 다른 판매점도 110 사이즈가 넘는 교복은 학생들에게 교복값의 30%를 더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즈는 일단은 그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단 세산도 추가 비용 한 8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고요. 니트 같은 경우에는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하나에.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만 할 뿐 관리 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도 추가 비용을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며 무상 교복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무상 교복 정책이 교복업체의 얄팍한 상혼 때문에 시행 첫 해부터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초등학생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영역별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학생이 지난 4월 438명에서 12월에는 137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학력 진단은 재학력에 맞는 읽기와 쓰기, 세마기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또 한글 해득 수준을 검사한 결과 한글 미해득 학생은 지난해 4월 3.82%에서 9월에는 1.57%로 감소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 심한 제주시 노형 오거리에 드림타워가 3월에 준공되면 더 많은 차량이 유입되는데요. 제주도는 공항 우회도로를 개통해 교통량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드림타워와 연결된 일부 구간에 승용차 진입을 막는 방안이 검토돼 드림타워를 위한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시간당 5,5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노형 오거리. 신광사거리 방면은 차량 속도가 시속 6km로 교차로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가장 낮은 F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공사 막바지에 접어든 드림타워는 올해 상반기 안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드림타워가 운영되면 이 노형 오거리에는 시간당 700대 규모의 차량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드림타워 측은 교통영향평가 보완 요구에 따라 사업 부지 4개 면에 완화도로를 만들고 건물 내 주차장 200여 면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도 드림타워 준공 전 공항 우회도로를 개통해 교통 흐름을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평화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왕복 6차선인 우회도로로 다니면 노형 오거리 진입 차량이 최대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연삼노2 정도 수준의 도로가 개통이 돼서 노형 오거리를 걸쳐서 평화로로 가는 쪽의 교통량은 많은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혼잡 정도가 심각해 당장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현재 검토 중인 노현로와 신광로 대중교통 전용도로 신설 계획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노영 오거리로 이어지는 노현로 1km와 신광로 480m 구간의 승용차 진입을 막고 자전거와 대중교통 통행만 허용하면 주변 이면도로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차량, 특히 자가용 차량들이 이면도로에 몰려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혼잡한 이면도로가 굉장히 큰 혼잡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주도는 드림타워가 운영을 시작하면 6개월 동안 교통량을 모니터링해 사업자 측 부담으로 도로 개선을 요구하고 지하차도를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통행량이 많은 상황이어서 문제가 불거져도 도로 정비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최대 건물인 드림타워 준공을 앞두고 제주도가 제주시 노형동 신비해도로 인근 고지대에 지하수 관정 2개를 뚫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드림타워 건설에 대비해 지난해에도 이곳에 지하수 관정 3개를 이미 뚫었지만 노형과 연동 일대 수압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관정과 드림타워 사이 6.7km의 전용 상수도관을 묻었고 공사 비용 80억 원은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부담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일찌감치 선거 운동을 시작해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비 후보와 본 후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궁금하다. 김항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에 지금까지 등록한 예비 후보는 19명, 제주시 갑 9명, 제주시 을 5명, 서귀포시 5명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는 오는 3월 25일까지 등록이 가능한데요. 예비 후보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본 후보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비 후보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4년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현역 의원보다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등록 이후부터 즉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유권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우편으로 홍보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 활동의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선거사무원을 제주시 갑은 47명, 제주시 을 41명, 서귀포시는 56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선거 공고나 벽보 등도 이제 발송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한데요. 공개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연설대담이 가능합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 본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본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29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고 9명이 본 후보로 등록해 경쟁을 펼쳤습니다. 제21대 총선 본 후보 등록은 오는 3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4월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불법으로 유출됐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관련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불공정 경선이라며 반발했던 김우남 전 의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을 하루 앞두고 제기된 당원 명부 유출 의혹. 김우남 후보는 문대림 후보가 불법적으로 확보한 당원 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선 중단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명부가 유출된 적이 없다며 경선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문대림 캠프를 압수수색한 결과 회계 책임자인 강모 씨가 당원 7만 3천 명의 명부를 당시 도의원 강모 씨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앙당과 시도당에서만 관리하는 당원 명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캠프에서 그때 당시에 책임자로 활동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그 문제가 됐던 명부는 어디서 받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죠. 그 명부는 어디 중앙당에서 나온 건가요? 명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당원 명부가 어디서 나왔는가가 가장 관심이었는데요. 당원 명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모르겠어요. 저쪽에서 물어봐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근본을 저는 잘 모르죠.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우남 전 의원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지방 정가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남 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당원 명부를 유출한 윗선이 권력과 연계되니까 검찰이 안 잡은 것 아니냐며 중앙당의 진상규명과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중앙당이 거부할 경우 탈당과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실세가 문대림 후보에게 당원 명부를 제공했다는 관건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난류성 어종이 잡히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요 어획량에서 방어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한류성 어족 자원이 감소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갓 잡아온 수산물 위판이 한창입니다. 오징어가 가장 많고 요즘이 제철인 도루묵과 가자미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특이한 점은 남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인 방어는 연간 강원도에서 3, 4천 톤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징어의 어획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수온이 한 14도에서 15도 물이 돼야지 그때가 때가 맞아가지고 확 들고 오고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많이 나오거든요. 풍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안 나오는데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죠. 방어는 지난해 전체 어획량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 2년 전에는 5천 톤으로 붉은 대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도내 수산물 어획량은 4만 톤으로 어획량 순위는 1위가 붉은 대게, 2위 오징어, 3위는 방어가 차지했고 도루묵과 양미리 순이었습니다. 3년 평균으로 보면 붉은 대게는 절반으로 급감했고 방어는 2년 전부터 어획량이 급증했으며 문어는 큰 폭의 변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획량이 줄면서 위판 가격에서는 오징어가 1위, 문어가 2위, 방어와 붉은 대게가 3, 4위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수산물의 어획량 변화는 과도한 조업과 수온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한반도 주변에서 최근 50년 동안 수온이 1.23도 변할 때 동해안은 1.43도 상승했습니다. 표층과 저층의 수온 차이가 증가했는데 경북 구룡포를 기준으로 20년 동안 차이 폭이 10도가 늘었습니다. 동해안에 방어가 서식할 수 있는 적정 수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방어 어장이 동해 전 연안에 집중 어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해 연안의 수온과 먹이 등 방어 서식 생태와 관계 및 전체적인 어원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북단 고성 지역은 방어 축제까지 준비하는 등 달라진 수산물 지도에 따라 소비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산지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직도 한라산과 중산간 이상도로에는 결빙된 구간이 많습니다. 한라산 등반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산간도로 이용하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4도에 머물면서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평년보다는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가 5도, 남부와 동부가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0도, 북부와 동부가 8도, 서부가 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현재 기온 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서부 및 동부 앞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대체로 흐리겠고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덕산장학회 강영백 대표 100만 원, 신제주 초등학교 5학년 1반 이강민, 강복희 할머니 17만 6,510원, 강다희 씨 5만 원, 강현우 씨께서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에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허가 없이 개발 행위를 하다 천연동굴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법인 대표 66살 이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과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일대 10,000제곱미터에 허가 없이 중장비로 평탄 작업을 해 토지를 개발하고 천연동굴 입구를 발견했는데도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심어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인한 여성 상담 건수가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는 지난해 상담 건수는 11,100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가정폭력이 68.7%인 7,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이 482건, 데이트 폭력이 321건, 스토킹도 21건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 민관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경제활동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와 상공회의소, 제주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TF팀은 법규 등 제도적 규제와 소극행정,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 행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와 1차 산업 등 5대 분야 56개 과제에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